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준태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유니시티의 과학의 뿌리가 되는 렉솔의 발자취와 또 과학의 그 역사적인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도사를 준비했습니다. 한 분의 그 장례식장에서 읽혀졌던 추도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우리 곁을 떠난 그대여,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결코 당신과 같은 위대한 리더십을 닮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살다간 71년은 수많은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남겨준 보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약업계에 종사하는 수백만 명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당신을 최고의 은인으로 기억하며 아낌없는 찬사와 칭송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불로 구워낸 단단한 벽돌처럼, 자리를 지키는 거대한 암석처럼 어떠한 통계의 수치보다도 더 큰 불변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보편적인 추도문 같지만은 저는 이 추도 문구 속에서 제약업계에 종사하는 수백만 명의 커리어를 쌓아간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분 이 고인께서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이 고인이 살고 있던 집을 오커넬 추기경님에게 기증을 하였습니다. 또 오커넬 추기경님은 고인의 뜻을 따라서 집을 보스턴 대학교에 기증을 했고, 그 저택, 이 집은 현재 보스턴 대학교의 기숙사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네, 이분 여러분들이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루이스 콜 리겟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렉솔 제약을 설립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 대단히 훌륭하신 분인데, 단적인 예로 MBA 세계 최초로 개설되어진 학교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20세기의 위대한 경영인의 한 분으로 루이스 콜 리겟을 아직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분의 업적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고 싶은 부분은요, 국가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기업 렉솔입니다. 루이스 콜 리겟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신 분으로서 1차 대전 때 이 순양함을 $1의 미군 해병에 기증을 하고, 이 순양함은 이 연합군 소속으로 영국을 도와서 이 세계 1차 대전의 승리에 기여하게 됩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이 렉솔의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렉솔의 공장을 통해서 이 K 전투 식량을 만들어서 또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이 렉솔의 잡지에 세계 1, 2차 대전의 영웅들입니다. 이 메가더, 아이젠하워, 이 두 분, 특히 이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또 대통령에 선출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 분들이 이 렉솔의 매거진에 나왔다라는 것은 그 렉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루이스 콜 리겟은 이 미국이 이 대공황 이후에 미국인들에게 뭔가 좀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스팀 라인, 그러니까 스팀으로 이 운행되어지는 이 기차를 구입해서 미국의 전역을 돌면서 렉솔 이 제약의 컨벤션을 열게 됩니다. 일부 분들은 이 열차가 렉솔의 제품을 운반하지 않았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렉솔 제약의 약품을 수송하지는 않았고요. 그 대신에 전국 10,000개가 넘는 렉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들을 위한 컨벤션을 설립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요, 이 공황 이후에 시름에 빠져 있던 미국인들에게 뭔가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미국의 전역에 이제 이 열차를 운행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기쁨을 주게 됐는데요.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열차를 보기 위해서 이 수많은 차들이 운집해 있고 렉솔의 열차가 이 정차되어져 있는 이 이미지를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어떠한 도시에서는 이 시민들의 절반이 이 열차를 보기 위해서 운집을 했다라는 그러한 또 글을 제가 읽기도 합니다. 자, 루이스 콜 리겟, 이분은 이 제약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제약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분의 고민했던 부분은요, 이 제약회사에서의 어떤 질병, 또 하나는 건강을 생각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건강과 질병을 분리해서 보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단적인 예로 1917년도에 Youth Water for Health거든요. 100가지 이 물을 마셨을 때 100가지의 몸에 유익한 부분들을 이 책자로 만들어서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면은 그냥 약만 잘 팔면 되는데 왜 저런 책자를 만들어서 이 공급을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요, 모던 메디슨 사이언스거든요. 약품을 만들어서 질병을 케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그래서 건강과 질병을 따로 놓고 봤다는 얘기거든요. 2003년도에 이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피터 아그리 박사님, 그 다음에 로데릭 맥키넌 박사님이신데, 이 두 분들, 존 홉킨스 대학교하고 록펠러 대학교의 성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뭘 찾아냈냐면요, 이 워터 채널, 그러니까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따로 있다라는 그러한 이 채널을 이 발견한 공로로 노벨 이 화학상을 받게 되는데요. 루이스 콜 리겟이 1917년도에 물을 통해서 건강을 케어하는 100가지 방법의 책자, 또 그 이후에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2003년도에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따로 있다라고 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부분,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일치되는 부분은 건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콜 리겟은 몸으로부터 질병을 분리하는 대증요법, 또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근치요법, 이 두 개를 투 트랙으로 놓고 제약회사를 운영했다는 얘기고, 이 제약회사는 건강과 질병을 분리해서 갔다는 얘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솔은, 루이스 콜 리겟은 1902년도에 40명의 주주들을 모으고 19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을 설립하고 제품을 만드는데, 이듬해인 1904년도 8월에 렉솔 호미오파틱 레미디스라고 해서 동종요법 치료제를 생뚱맞게 만들어 팔게 됩니다. 그 당시로 보면은요, 근대 제약 산업의 이 황금기였습니다. 제품이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 이 현대 약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루이스 콜 리겟은 왜 이 거꾸로 가듯이 동종요법에 관심을 두고 이 제품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체리주스 커프 시럽, 체리주스의 이 기침에 좋은 약품, 또 이 체리나무 껍질을 통해서 기침의 효능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을 만들었고요. 이 넙치, 또 대구, 간에서 뽑아내는 그 기름을 통해서 이러한 제품, 이미지를 보시면 알게 되어 있지만은 요즘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을 1920년대에 만들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왜 이 동종요법, 근치요법에 루이스 콜 리겟이 관심을 가졌을까? 저는 굉장히 큰 그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사무엘 모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루이스 콜 리겟의 친구이며 또 이 루이스 콜 리겟의 전기를 쓰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루이스 콜 리겟하고는 이게 막연한 그런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 사무엘 모인이라는 이분은 라이프지의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프지 하면은 당시에 이 미국의 최고의
이 잡지, 이제 매거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때였고요. 사무엘 모이는 이 아편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자 중국에 가게 됩니다. 1905년도에 이제 중국 땅을 받게 되는데 가기 몇 해 전부터 아편, 허부 또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이 공부를 하게 되죠. 심지어는 또 중국말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수년을 걸쳐서 준비를 하면서 루이스 콜 리겟과 막연한 관계에 있던 사무엘 모인이 제 추측으로는 허브, 동정요법에 대한 많은 소스를 주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엘 모인은 몇 년간 중국에 머물면서 이 루이스 콜 리겟에게 허브, 동양의학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았냐. 또한 동양의학, 대증 근치요법인 동정요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치명적인 핸디캡, 과학이죠. 네, 이런 과학에 대해서 그래서 동정요법을 과학화시켰을 때 몸에 대해서 반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추측을 해보거든요. 저는 그러한 역사적인 근거를 여기에서 찾아보고 싶거든요. 제가 준비한 이미지를 잠깐 읽어보면 엄격한 표준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이 아이솔레이티드 퓨어 비타민은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 이 렉솔의 회사 이름이죠.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문구거든요. 루이스 콜 리겟은 현대 약학을 과학화시켜가는 작업뿐만이 아니고 동정요법을 과학화시켜가는데 어떻게 과학화를 시켜가느냐, 연구소를 통해서 과학화를 시켜간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준비한 이미지도 1920년도 30년도에 렉솔의 비타민 연구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약회사는 연구부서를, 그러니까 약품을 개발하는 부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별도로 렉솔의 비타민 연구부서를 또 하나 갖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보여지는 이 이미지들이 지금 비타민을 연구하고 있는 이 연구부서의 사진들입니다. 이게 약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정요법을 연구소를 통해서 과학화를 시켜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로 세계 최초로 이 복합 비타민을 만들게 됐는데 그게 1922년도입니다. 지금에 보면은 복합 비타민이야 뭐 여러 가지 뭐 성분들을 섞어서 만들면은 그냥 복합 비타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각자 다른 성분이 이 종합되어져서 배가 되는 어떤 성능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굉장히 테크니컬한 어떤 기술 중에 하나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루이스 콜 리겟은 지속적으로 연구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동정요법, 현대의학에 대한 과학화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연구소에 투자를 합니다. 이 라이커 레바토리스라고 그래서 뭘로 유명하냐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헤일러인데 이 기관지의 흡착기입니다. 이거를 세계 최초로 이 특허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제품은 그러니까 과거에도 1초에 1개씩 소비된다라고 할 정도로 폭발적인 그러한 인기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 제품을 라이커 레바토리, 루이스 콜 리겟이 만든 연구소에서 만들었고 특허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흥미로운 이미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글락소는 영국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이고 뭐 세계로 보더라도 탑5 안에 드는 대형 제약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아까 인헤일러 천식 흡착기, 천식 흡착기에 쓰는 이 약품인데 RX에 대한 이런 이 마크를, 그러니까 렉솔의 이니셜이죠. 이거를 생뚱맞게 여기다 넣었다라는 거는 렉솔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흡착기와의 어떤 그런 혼용,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렉솔의 이니셜을 붙여주지 않았냐라고 싶은데 그만큼 이 렉솔은 연구소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렉솔은 또 비타민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라이보톨이라는 비타민을 만들어서 한 해에 2억 개의 이 젤 캡슐을 판매할 정도로 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연구에 대한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또 렉솔은 세계 최초로 비타민 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근데 이 연구소의 소장이, 초대 연구소장이 필립 K. 베이츠 박사인데 MIT의 생물학 전공의 세균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MIT 대학교, 보스턴 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고 미국 화학학회 회장을 또 역임하기도 했고 그 후에 연구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은요, 뭐 하버드 국립연구원 또 미국 식품의약부 이러한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과학자들을 이 초빙해서 비타민 연구소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결과물로 이 렉솔은 이 오피셜 올림픽 비타민이죠. 그러니까 올림픽 미국 국가대표 이 올림픽 팀의 공식 비타민으로 선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끊임없는 R&D에 투자한 결과물이고요. 올림픽 공식 비타민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뭔가 많은 뭐 돈을 들이면은 가능하기도 했지만은 당시에는 그 회사의 이면에 있는 경영 또는 또 회사의 이념까지도 살펴보고 이 올림픽 공식 업체로 선정하는 어떤 기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이제 지금과의 어떤 그런 차별성이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도 공식 비타민이 되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성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퀸스 대학교에 리처드슨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퀸스 대학교 이 리처드슨 연구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이너스 폴링 이 박사님이 연구소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 라이너스 폴링 박사님이 렉솔의 초대 연구소장님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은 이 리처드슨 이 연구소를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사게 됩니다. 인수를 하는 거죠. 이 대학교에 있는 연구소를 통째로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연구소장이 루이스 콜 리겟이었고요. 이 옆에 있는 마티아스 라스라는 어떤 그런 분은 당시에 라이너스 폴링 박사님이 이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촉망받은 젊은 이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자였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이 마티아스 라스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렉솔이 1994년 8월에 세계 최초로 심혈관 질환의 이 자연치유 동정요법 특허를 이 라스를 통해서 취득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제 이 뒤에 문구는 관련된 소송의 내용이기도 하는데 제가 이 문구만 살짝 가져왔는데 이 라이너스 폴링 박사님으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받던 라스는요. 리처드슨 연구소를 나오고 그리고 이 렉솔에서 연구원으로 특히 심혈관 질환의 깊은 연구의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였고 또 하나는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이 많은 연구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리처드슨 연구소를 인수하게 된 것도 아마 이 라스 박사님의 어떠한 그런 의견을 많이 좀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폴링 연구소가 비타민 요법 관련 소송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라스 이 박사가 이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에서 심혈관 질환에 좋은 그러한 물질을 발견을 하고 제품화를 시키면서 라이너스 폴링
이 연구소와의 어떤 겹친 부분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은 렉솔이 6만 불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루었다라는,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라스 박사는 지방분자는 이 동맥벽에 달라붙기 위해 고착제가 필요하고, 비타민 C는 지방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이 테플론이라는 형태의 아미노산을 만들어낸다라는 그 부분을 일원화시켰다. 저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천연 물질을 통해서 질병을 케어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리처드슨 랩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치유 동종요법에 대한 부분을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이 인수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라는 당시에 연구소장으로 있던 라이너스 폴링 박사님은 아마 제가 기록은 찾을 수는 없지만 이제 이후에 사임을 하지 않았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은 이 라스 박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동종요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라이너스 폴링 박사 또 리처드슨 연구소에 대한 그런 연구에 대한 성과물들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프레드 스티븐스라는 이 교수님이요. 이분이 이제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에 이제 속해 있는 교수님인데, 최근에 작년 이 하반기에 이 발표한 논문이 있어서 제가 읽어보던 중에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비타민 C가 체내 발암물질 생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발표를 했거든요. 저는 이런 발표를 보면서 이 라이너스 폴링 박사 또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이 인수했던 리처드슨 랩에서 동종요법에 대한 많은 연구의 그 성과물들이 당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많은 이 과학자들 또 연구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또 지금도 이 50년 후에 만들어질 비밀들을 이 렉솔에 뿌리를 둔 유니시티가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렉솔은 중독성이 없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성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렇게 지면을 통해서 광고를 했다라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이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이 공표한다라는 거는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대단히 리스크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었을 때 그러는 거고요. 사실이었을 때는 대단한 획기적인, 그러니까 내성이 없고 그다음에 중독성이 없는 그런 천연의 제품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의 이미지는 개런티라는 이런 렉솔의 홍보물입니다. 렉솔은 제품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히 뛰어난 회사였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렉솔의 제품을 복용하시고 효과가 없거나 만족하지 못하였을 때는 어느 렉솔 약국이든 가서 환불을 받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대단한 일이거든요. 자, 제가 어떤 제품을 팔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고 만족하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쉽게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제품에 대한 탁월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아우라죠. 그러한 이 자긍심, 그렇게 광고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인간 생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연구소를 통해서 데이터화, 수치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렉솔은요, FDA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자체 인증 마크를 통해서 품질에 대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개런티가 가능하지 않았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FDA가 1938년도에 설립이 되어졌는데 이미 1918년도에 자체 인증 마크를 통해서 제품의 표준화를 갖추었다. 네, 얼마나 렉솔이 이 시대를
앞서갔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러한 부분을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란 자기 분야에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오류를 이미 경험했다. 이 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러니까 밝은 부분이라면 이면에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얘기고 결국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렉솔의 제품들이 다른 경쟁회사 타 회사에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퀄리티 품질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발전, 이러한 발전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결국은 시간의 축적기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의 축적이라는 얘기는요, 이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1800년도에 저러한 그 기차가 만들어졌고 탄생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하이퍼루프의 이 차세대 열차가 개발이 되어진다는 거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은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크로노스에 대한 시간의 개념이죠.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간에 대한 축적을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한 품질이 보증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단적인 예를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의 이 상하이에는 이 전철이 1호선과 2호선이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많은 노선들이 또 개통이 되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상하이 전철 1호선은 독일 회사에서 이 설계를 했고 그러니까 시공을 하고 이제 개통까지 이제 이러한 이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뭐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돈이 투입이 되었지만은 자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독일 회사에 영역을 주어서 개통까지 잘 마무리해서 운행을 이제 하게 되었던 거죠. 2호선을 개통할 때는 그렇게 굳이 독일 회사에 많은 돈들을 우리가 줄 필요가 있느냐? 그냥 우리 기술로 만들자 해서 중국의 이제 그 건설 업체를 통해서 2호선을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을 하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후회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미지에도 보이지만은 이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는데 독일 회사에서 시공한 이 출입구를 보면은 계단이 3개 정도 올라가서 지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이 회사의 설계를 보면은 굉장히 짧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은요. 침수가 되는 거죠. 독일 회사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계단을 올려서 이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경험이 없는 중국 회사는 굳이 저렇게 계단을 3개씩 올라가서 지하로 내려가야 되느냐? 그냥 거의 스트레이트로 시공을 해서 편리하게 내려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겠죠. 또 하나입니다. 이미지는 보이진 않지만은 독일 회사는 이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철을 타는 플랫폼까지 곡선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잡하게 왜 곡선이냐 몰게 스트레이트로 쭉 내려가지 그렇게 시공을 한 거죠. 겨울과 여름이 문제였습니다. 여름에는 독일 이 기업이 시공했던 1호선은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더운 이 기온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겨울에는 찬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난방비에 대한 그러한 관리가 굉장히 용이했다면은 이 중국 업체에서 설계하고 시공한 이 2호선은 막대한 어떤 그런 관리 유지비가 또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진나라의 시황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은을 한 분은 얼굴에 발랐고요. 한 분은 수은을 섭취를 했습니다. 수은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빨간 약, 이 수은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상처에 바르면은 상처가 쉽게 아물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이 1급 현재 발암물질입니다. 과거에는 몰랐던 거죠. 피렌체, 이 이태리의 피렌체는 화산재로 인해서 일순간에 이 도시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이제 근래에 들어서 다시 이제 발굴이 되었는데
발굴을 하던 도중에 이러한 부품들이 발견이 되어서 이게 뭔가라고 이렇게 봤더니 이게 수도관입니다. 로마, 정말 대단한 문화, 그 문화를 만들었던 이 로마는요, 이 물을, 외부에 있는 그 호수에 있는 물을 이런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 안까지 끌어왔던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손도 씻고 여러 가지 식수로 활용을 했는데, 성분을 조사해 보니 납이었습니다. 네, 납은 1급 발암 물질입니다. 1900년도에 과학자들은요, 설탕을 인간이 만든 가장 완전 무결한 식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100년 후에 지금은 만성 질병의 원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담배입니다. 담배가 처음 나오고 나서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이렇게 광고합니다. 예? 많은 의사들이 이 담배를 피우고 있고 기관지, 천식, 호흡을 좋게 해주는데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많이 피워라 라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가 권유했던 담배는 질병의 또 최대의 적이 되어져 버렸던 거죠. 화타, 조조의 주치의이기도 했고, 뭐 중국 역사에 가장 빼어난, 우리나라에 허준이 있다면 중국에는 화타가 있을 정도로 뛰어난 명의였는데, 어느 날 화타가 조조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가던 길에 하루 유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고을에 들렸다가 황달이 심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화타가 봤을 때 도저히 나설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그냥 볼일을 보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던 길에 궁금해서 다시 그 환자가 살아있나라고 가서 보니 건강하게 살아있는 걸 보고 화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이 좋아졌냐라고 했더니 그 쑥이 있어서 쑥을 열심히 먹었더니 치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타가 깨달았죠. 쑥이 황달에 효과가 좋구나. 돌아가서 황달 환자에게 쑥을 처방을 했는데 도무지 낫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타가 그 먼 길을 걸어서 이 노인장을 만나서 물어보던 중에 원인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왜냐면은 쑥은 4월까지는 대단한 약효가 있지만 5월부터는 불쏘시개나 써야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이 뭐죠? 끊임없는 오류에 대한 수정. 결국은 이러한 수정들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 최고의 퀄리티가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오류의 수정은 발전에 있어서 핵심, 가장 필요한 하나의 절차이며 항목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니시티의 과학은 120년 오류의 축적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생명의 과학이다. 저는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인류 역사를 바꾼 20세기의 위대한 의약품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주관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요, 저는 하나를 페니실린으로 보고 싶습니다. 뭐 아마 이견이 크게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페니실린은 뭐 항생제, 뭐 이걸 통해서 뭐 수백만, 천만, 수억 명의 어떤 생명을 구한, 살린 그러한 위대한 발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비타민 C입니다.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만일에 비타민 C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신대륙인 미국은 한참 뒤에 발견되어졌거나 안 그러면 지금까지도 불모지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만큼 비타민 C가 그런 큰 그 위대한 그런 역할을 했다. 저는 보고 있고요. 비타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렉솔의 비타민, 유니시티의 뿌리가 되는 이 렉솔의 비타민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비타민인데 스펠링이 조금 지금 쓰는 스펠링하고 다름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 하면은 VITAMIN으로 끝내야 되는데 이 S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서 렉솔의 비타민의 역사를 좀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So this was Rexall's first vitamin product, and it's triple vitaamines with organic iron. This is from the 20s somewhere, probably 26 in that area, 1926. And we didn't know back then, we thought originally that vitamins had protein in them. So they called them vitaamines. Vita means life, amines means protein, life proteins. So they put the word together, vitaamines. Only later did they discover that vitamins didn't have protein in them. So they dropped the E from vitaamines and they became vitamins. And that's the word we know today. 비타민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질 때 이 단백질이 들어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단백질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비타민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그래서 비타민에 대한 이 스펠링 자체를 이제 아까 보셨듯이 이 ES가 이 단백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빼버리고 비타민으로 썼다는 얘기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렉솔의 이 트리플 비타민에 ES를 붙어서 비타민스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얘기는 이 비타민의 역사는 렉솔의 한 역사의 일부분이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 그러한 시간의 축적을 통해서 이제 동종요법까지 오게 되어져 있고요. 그 동종요법을 다시 이제 현대화시킨 렉솔 쇼케이스 수석 연구원이었던 우리 쿠라시 박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전달 체계면에서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이 고안한 방법이 이 분야에서 독보적이고 또 동종요법은 200년 동안 불편하고 익숙하지 못한 정제에서 약물 작용을 강화시키면서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캡슐로 발전시켰다. 그래서 비로소 동종요법 천연체류제라는 이정표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 렉솔에서 그런 시간의 축적 속에서 이러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의 루펙 박사님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아는 한 조제약품 중에 이러한 효과를 내면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통제와 표준화로 동종요법 천연치료제의 이정표를 만들었고 이러한 임상을 통해서 심장 이음인자가 41%가 감소했다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의사로서 이 제품을 처방을 권고합니다라는 얘기인데 미국 의학협회 저널의 루펙 박사님은요.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부분을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있게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했습니다.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까지 쭉 살펴왔는데요. 결국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결국은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 또 유니시티는요. 이런 아이덴티티를 이제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데 첫째는 예방의학이고 둘째는 동종요법이고 셋째는 질병 케어고 네 번째는 항상성이다라는 그 부분에 갖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이 미국의 이 약전이죠. PDR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947년도 세계 최초 PDR에 렉솔 의약품이 31개 제품이 등재되었고요. 1950년도 발행된 PDR에 렉솔 비타민이 17개 제품이 등재되어졌다는 어떤 그런 부분은 그만큼 제품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했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니시티 제품은 지속적으로 PDR에 이제 등재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자연에 깃든 건강의 요소를 120년 렉솔의 R&D를 통해서 과학화시켰기 때문에 PDR에 등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근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니시티 이제
렉솔로부터 시작돼서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을 거쳐서 이 렉솔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등장한 게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입니다.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은 이제 멀티레벨링 마케팅 회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1960년도 전후를 통해서 미국의 제약업계는 탈리도마이드 사건을 통해서 대단히 어려운 시기, 혹독한 시기를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렉솔도 마찬가지로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할까라는 고민 중에 렉솔이 가지고 있던 당시 70년, 80년에 축적된 그런 동종요법의 R&D를 적극 활용하자라고 해서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천연 물질을 통한 질병 케어의 제품을 만들어 냈고요. 멀티레벨링, 직접 판매를 통해서 공급을 해오던 차에 이제 네덜란드 기업이죠. 그 로열 누미코라는 회사가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 이 당시에 렉솔 썬다운에 속해 있던 이 회사를 무려 18억 달러를 지불하면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M&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비타민 회사로 위치를 하게 되고요. 2001년 4월 1일에 이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과 그 다음에 엠리치 인터내셔널이 합병되어서 유니시티 네트워크라는 그런 이름으로 변경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이 부분에 상당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로얄 누미코는 현재 당시에 28,500명의 직원, 300명의 과학자, 이 부분이거든요. 이 300명의 과학자가 이제 연구되어진 그런 식품에 대한 영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가 유니시티에 고스란히 유입이 되는 계기를 그때 갖게 되어졌습니다. 로얄 누미코는 이 18억 달러라는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왜 렉솔 이 회사를 샀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영 철학이 있었거든요. 렉솔의 경영 철학이요. 의료비 감소와 삶의 질을 높이고 수면 연장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경영 모토가 있었습니다. 대안치료, 동종요법, 예방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로얄 누미코는 이 렉솔이 엄청난 회사였죠. 왜냐하면 로얄 누미코는 당시에 식품 회사였습니다. 새로운 이제 방향으로서 기업이 나아갈 그러한 이 이제 미래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렉솔은 로얄 누미코에게 대단한 회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단한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 당시에 렉솔 드러그요. 125가지 비타민을 약국을 통해서 판매한 회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 비타민 코퍼레이션 아메리카를 인수해서 이 렉솔 썬다운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렉솔 썬다운 자체가 비타민, 허브, 영양보조제, 미네랄, 항산화제 250개 제품이 이 대형마트나 약국을 통해서 판매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처드슨 연구소, 식이 천연치료제 선도자였던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탐슨 뉴트리션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 건강기능식품, 이 식품이 이 매장을 통해서 135개 제품이 이 판매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SDV 비타민인데 이 통신 판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영양제 이 통신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렉솔 매니지 케어인데 이 회사는 좀 특별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시설에 비타민과 영양제를 공급했던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150가지의 독점적 영양을 이제 제공했던 이 회사. 결국 이 회사가 이 엠리치하고 합병이 되어져서 유니시티 인터내셔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천문학적인 돈에 대한 가치를 로얄 누미코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니시티. 저는요, 이 투 트랙을 오늘 이제
강의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루이스 콜 리겟은 투 트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질병이라는 두 가지는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루이스 콜 리겟은 정확히 어떤 그런 선관을 통해 통찰력을 통해 인지를 한 거죠. 건강과 질병은 서로 다른 분야다. 이걸 고스란히 유니시티가 계승을 해서 유니시티 역시 헬스케어와 질병 케어를 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과 건강은 다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971년도인가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 당시에 암은 이 사망의 1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닉슨은 공표를 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5년 안에 암을 극복하겠다. 그래서 아주 당차게 출발했지만은 암은 여전히 사망 1위의 자리를 곤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암은 어떠한 그 천문학적인 그 돈을 투입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기능을 통해서 암을 퇴치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안 된다는 이 부분입니다. 화학적 암 예방을 할 수 있는 18가지 이 성분들입니다. 라이코펜, 네, 이소플라본, 그 다음에 캡사이딘, 카테킨, 여러 가지 어떤 이러한 18가지의 이 화학적 암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성분들이요. 이러한 성분들이 결국은 암을 치료한다는 어떤 개념보다 암을 예방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1971년도에 이 닉슨이 이 암 퇴치법을 서명하고 이제 암을 극복하자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거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는 암을 예방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고요. 더불어서 화학적 암 예방에는 이 단지 암을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암세포를 이제 성장시키는 이 조절 인자를 억제하고 암세포를 스스로 자살하도록 유도하고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어떤 그런 기능들을 이 18가지의 이 화학적 암 예방을 하는 대부분이 이제 2차 대사산물에 속해 있는 이러한 성분들을 통해서 암이 예방이 되어지고 케어가 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다른 부분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 여러 방법으로 잃어버리지만은 이 건강을 찾는 방법은 하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건강과 질병을 달리 볼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질병이 내 몸 안에 있었을 때 어떤 화학적 키모 그런 또는 약물을 투입을 해서 질병을 없애지만은 질병이 만들어진 원인을 결국은 케어하지 못하면은 그 질병은 반복적으로 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결국 몸이 만들어져서 몸이 질병을 치료 또는 이 몸이 질병을 몸 밖으로 꺼내놔야 된다. 저는 이제 그거를 질병과 이 건강을 따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 루이스 콜 리겟은 100년 후에 이 부분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약은 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랬었죠. 루이스 콜 리겟이 제약회사를 만들고 수많은 그 처방전이 발행이 되고 렉솔 약국을 통해서 약이 조제가 되었죠. 그러나 이제 약을 100년 후에는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아니라 약을 끊어주는 의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병을 찾아내는 의사가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는 의사 또 그리고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몸을 살려주는 의사 결국은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요. 그 부분들을 루이스 콜 리겟은 이 질병과 그 다음에 이 건강을 투 트랙으로 동정요법과
이 현대 약학을 통해서 두 트랙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던 그러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과 이 건강에 대한 부분은 다르다라는 그 부분이었죠. 우리는 이 동의하지 않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고 늙고 동의하지 않고 병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고 우리는 죽습니다.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의하고 태어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나 동의해서 늙고 동의해서 병들고 동의해서 죽는다면은 얼마나 좋냐. 이게 이제 뭐 환상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야지 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삶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거는 결국 제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루이스 콜 리겟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건강과 질병을 분리해서 따로 보고 동종요법과 현대 약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소를 만들었고 수많은 이 투자를 해와서 결국은 100년 후에는 동의해서 늙고 동의해서 건강하고 동의해서 죽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은 뭐냐? 네. 동종요법. 오늘 이제 준비한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우리 휴즈 회장님이 독보적 제품의 7가지에 대한 요건,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7가지의 어떤 그런 이 항목들을 보면서 루이스 콜 리겟의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이 이제 오버랩이 되어졌습니다. 이 휴재단님께서 말씀하셨던 7가지, 첫째는 안정성, 둘째는 효능 효과, 세 번째는 우수성, 독점권, 수치와 외적 변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7가지를 뭐 물론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휴재장님의 어떤 그런 의도를 제가 반영해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품은 안전해야 되고요. 또 효능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독점적이어야 되고요. 타의 추종을 부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끊임없는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수치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섭취 후에 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이 현대에서의 어떤 수많은 어떤 스트레스 요소들에 대한 저항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7가지 항목을 보면은 루이스 콜 리겟의 어떤 그런 정신, 또 루이스 콜 리겟이 구현하고자 했던 그런 지하계사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던 그러한 답을 저는 휴 회장님이 정확하게 찾았고, 또 100년의 어떤 그런 전통을 계속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후에 100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잘 가고 있지 않냐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정리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현대의학을 덜 신뢰하기보다 유니시티의 120년의 과학에 더 깊은 확신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이야기를 쭉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대의학을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질병과 건강을 분리해서 우리는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질병이 오기 전에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곧 120년 전에 루이스 콜 리겟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강의가 여기까지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이스 콜 리겟, 또 렉솔, 또 그 렉솔을 계승한 유니시티의 과학,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오류에 대한 그 수정, 또 축적,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통찰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유니시티의 과학이 만들어졌지 않았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준비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